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윤이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51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목소리로만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2026년도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한국에서는 바로 수능 날이거든요. 수능이라는 말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인 말입니다. 수학, math, 수학 시험을 친다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갈 때 필요한 시험입니다. 한국에서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신기한 일들도 볼 수 있는데요. 수능을 치는 동안 듣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든지 기차가 천천히 다니기도 하고요. 도로 곳곳에 경찰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평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출근 시간이 미뤄지기도 하고요. 수능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 수능에 대해서 들을 일이 없었어요. 제가 수능을 친 지도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주변 친구들이 동생이 수능을 친다 이런 경우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최근에 수능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돼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수능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 그리고 오래됐지만 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수능 시험 과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고요. 문과 학생인지 이과 학생인지에 따라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2개씩 봅니다. 그리고 각자 지원하는 대학교에 따라서 제2 외국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필수로 봐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 종류나 이름, 개수,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쳤던 14년 전이랑 지금은 꽤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국어, 수학, 영어라는 이름 대신에 언어, 수리, 외국어 이런 이름을 사용했고요. 한국사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봤는데 지금처럼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사, 한국지리, 경제 이렇게 3과목을 선택했고 추가적으로 한문 시험도 봤었어요. 이렇게 6개, 7개가 되는 과목을 하루 만에 다 쳐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진행되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 바로 이 수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11월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부담감이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다 보면
마치 이 시험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 수험생들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도 분산시키려고 하고, 소음도 좀 줄이려고 하고, 경찰들도 많이 배치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수능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수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삼수, 사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험생들을 다 모아서 N수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다니다가 특히 한 학기 다니다가 다시 시험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수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특히 어떻게든 의대에 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N수생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이 수능에 아주 큰 의미를 두는 편이었어요. 물론 대부분 다른 한국의 학교들이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학교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순간부터 교실 칠판에 매일 D- 며칠 이런 식으로 바꿔 적으면서 이 수능 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매일매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수능 100일 전에는 수능 출정식이라는 행사도 했는데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1, 2학년 후배들이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응원을 하면서 이벤트를 해주는 고맙기도 하지만 참 부담도 느끼게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사실상 3학년 때부터는 정말 학교 생활이 거의 이 수능 시험과 입시만을 위해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이런 연습 문제를 풀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점이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 수능 날이 다가온 거죠.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정말 평소랑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시험장이었던 근처 다른 학교에 갔습니다. 이때 제 동아리 선배가 줬던 팁이 있었는데요.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자리도 한번 보고 교실도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익숙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가서 마음을 편히 먹고 있었는데 막상 1교시 언어 영역이 시작되고 듣기 문제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고 시험이고 뭐고 그냥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 생각에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한 번에 갑자기 몰려와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혼자서 마음을 다 잡은 방법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뛰쳐나가든 앉아서 시험을 보든 결국 시간은 똑같이 지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나가버리면 시험은 그냥 0점이 되는 거고 앉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차근차근히 점수를 0점부터 시작해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에 몇 점이 됐든 어쨌든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안정이 됐고, 그것만 넘기고 나서는 평소에 시험을 보던 거랑 똑같이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정도 걸려서 8개 과목 시험을 모두 마치고 나오니까 밖이 깜깜해져 있더라고요. 시험이 끝났다는 생각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학창 시절이 끝난 것 같아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머리도 좀 아팠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수능 점수를 정말 잘 받았어요. 그런데 큰 쓸모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국 대학교에 입학한 전형이 평소 학교 성적이랑 여러 활동들, 대회,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면접 이런 게 중요했고, 수능 성적은 그냥 몇 과목에서 최저의 등급만 맞추면 되는 거였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잘 쓰이지는 못했으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능 치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번아웃이랑 비슷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걸 수능에 쏟아 부어버려서 좀 지친 상황이었던 거겠죠? 제가 수능을 친 지도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수능만이 과연 인생을 좌우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뭔가 여러 순간과 여러 선택이 존재하고 그때그때의 제 행동이 결국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라는 거는 사실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후회 없이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에도 이런 대입 시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수능 시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쳤던 혹은 여러분이 칠 시험과 비슷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